상상고 이퀄 의대죠. 확률적으로 숫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30% 20% 중에 한 명인 것 뿐이에요.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산고와 일반고를 고민 중인 안양의 예비중 3 남학생이라고 하고요. 26학년도 전사고 사회통합 전형 대부분이 미달이 났고 경쟁률도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집 근처 일반고 수준도 꽤 높은 편인데 중3 전교 5등 기준으로 전사고가 나을지 일반고가 나을지 고민입니다라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사회통합전형 대부분이 미달난 건 아니에요. 전체 10개 학교 중에서 포항제철고, 광양제철고, 그다음에 북일고, 김천고 요 학교들이 이제 미달이 났고 나머지 학교들은 그래도 미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1대1은 조금 넘겼다. 어머님이 그냥 아이의 어떤 지금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살고 계신 곳에 대한 어떤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내용은 전혀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요것만 가지고 그냥 전교 5등 하는 학생이 주변에 일반고, 괜찮은 일반고를 가는 게 낫냐,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는 게 낫냐, 제가 선택해드리기는 꽤 많이 어렵고요. 일단은 혹시라도 요 영상을 보고 다음에 또 질문을 남겨주실 때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해드리는데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안양 지역에 사시는 중3 예비중 학부모라고 하셨는데 안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생각나는 학교가 이제 신성고라는 학교예요. 안양 지역의 이제 남학교인데 안양 평촌도 학구열이 뜨거운 동네 중에 한 곳이죠. 아마 그 학교를 염두에 두시는 게 아닐까 그냥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 자사고 대부분의 학교들이 경쟁률이 떨어졌습니다.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이제 2028 대입 뭐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정시에서 내신이 반영되는 비중이 높아지거나 혹은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아지거나 그러기 때문에 내신 경쟁에 대한 좀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이 수능에 조금 그 집중하는 그 전국 단위 자사고들은 경쟁률이 떨어진 게 맞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상산고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뭐 상산고가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뭐 그 이유도 좀 일부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상산고라고 하면은 제 PD는 뭐가 생각나요? 딱 상산고 이퀄 의대죠. 상산고는 당연히 의대 입시 결과인 거고요. 그 재작년이죠. 재작년 중3 학생들부터는 이제 의대 입시를 치를 때 특히 이제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고등학교만 해당 지역에서 나오면은 지역 인재 전형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학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6년을 뭐 해당 지역 혹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그 나와야 지역 인재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아마도 상산고 입시 결과에는 영향을 좀 미쳤을 것이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생각하시기에 경쟁률이 떨어졌으니까 한번 가봐도 될까? 요거는 조금 그 위험한 생각입니다. 상산고 같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온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상산고를 정말 보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정말 그 학교가 우리 아이와 맞는 학교인지 우리 아이의 성향을 봤을 때 그런 학교에 갔을 때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지 또 하나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처음으로 지방에 있는 학교에 갔을 때 그리고 처음 시험을 봤을 때 이 친구가 지금 현재는 전교에서 5등 정도 하는 성적이지만 그거보다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 친구가 받을 타격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나 빨리 올라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가 이런 학교를 갔을 때 과연 대입까지 봤을 때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것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성향이고 지금 현재 공부는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질문을 추가로 남겨주시면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참고해가지고 확실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요것만 가지고서는 어느 학교가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을 제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여기 남겨주신 댓글을 보면은 네. 집 근처 일반고들도 수준이 타 일반고에 비해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마 신성고를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평준화 지역 일반고인데
제가 아마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흔히 말하는 비평준화 갑반고는 전국 단위 자사고와 거의 동일하게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학교에 지원하는 아이들의 어떤 풀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는 평준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비평준화 지역에 있는 갑반고들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평촌이라고 하는 교육 특구, 뭐 교육열이 뛰어난 그런 지역에 위치한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도 내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편입니다. 안양권에 있는 공부 잘하는 남학생들이 1순위로 뽑는 학교예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이 정도 성적을 낸다라고 해서 신성고를 갔을 때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그건 객관적으로 숙고를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잘 갖춰지고 이런 학교들을 갔을 때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아이가 정말 그런 학생인지 그런 학생일 경우에는 당연히 신성고를 목표로 해서 가는 게 맞죠. 근데 중학교 때는 사실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 안 하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고등학교를 가면 특히 신성고 같은 학교들을 가게 되면은 대입이라는 어떤 큰 목표를 아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결과를 낼 수 있을 정도여야 가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답변이 좀 시원찮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추가적으로 좀 정보를 남겨주셨으면. 다음 질문입니다. 네. 과학고 지원이 힘든 상황인데 네. 수가 극상위권 이과형 학생이라면 네. 일반고와 자사고 중 어디를 지원하는 것이 나을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과학고는 왜 가기가 힘든 상황일까요? 저는 일단은 그거에 먼저 좀 궁금증이 생기고요. 수가 극상이니까 당연히 이과형 학생이겠죠. 그럼 자사고나 일반고 중 어디를 지원해야 할까요? 이것도 참 애매하네요. 애매하지만 자사고는 수가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과학고는 수학은 굉장히 잘하는데 국어와 영어는 상대적으로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고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는 수학과학은 막 90점대 후반 100점 만점을 받는데 국어는 90점을 간신히 넘는 그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수가가 극상위권인데 만약에 국어나 영어가 수가에 비해서 조금 못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사고를 좀 목표로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수가는 극상인데 국어 영어는 뭐 80점대다. 이 친구는 그러면은 자사고 가서 내신 관리가 어느 정도 될까? 저는 아니라고 좀 봅니다. 일반고에도 수가만 잘해서는 안 되거든요. 국어나 영어도 당연히 이전의 기준으로 하면 단위수가 높은 과목들이고 학점제로 바뀌면서 어쨌든 이것도 학점이 높은 과목들에 속하기 때문에 수가만 잘해서는 안 되고 나머지 부분들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사고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경도 나쁘지 않다. 되게 애매모호하게 나쁘지 않다. 이거는 객관화가 덜 되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90점도 나쁘지 않아요. 뭐 89점도 나쁘진 않겠죠. 본인은 중학교 때 성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학교에 모이는 아이들은 정말 우수한 아이들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중학교 때 뭐 예를 들면 수학을 A면 90점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90점 이상을 받는 학생들, 뭐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30%가 넘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도 거의 20%에서 30%가 넘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90점 A야, 나쁘지 않아. 그냥 30%, 20% 중에 한 명인 것 뿐이에요. 그럼 그 학생들만 모아놓는 자사고에 갔을 때 이 친구가 과연 빼어난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 일단은 그런 거부터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학습이 그 전에 이제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도 나름대로의 입시를 치르기 전까지 비교과는 물론 이런 교과 학습도 당연히 해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전형 지원이 가능한 비평준화 지역 예비 중3 학생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내신은 수행평가 포함 원점수 100점을 받아옵니다. 농어촌 전형을 적극 활용하고 싶은데 전교생 250명 갑반고와 370명 사립 일반고 중 어디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두 학교 모두 이제 농어촌 전형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생각했을 때 농어촌 전형이 가능한 학교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 수가 한 120명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전 9등급제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학생 수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거기에서 1등급을 유지할 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학교에 가가지고 최상위를 노리는 게 이 농어촌이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뭐 학교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가는 게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등급이
조금은 완화가 됐잖아요. 5등급제로 완화가 되면서 10%예요. 그러면은 뭐 1학년 때는 어쨌든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25등 안에 들면은 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문과와 이과 계열의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따져볼 게 뭐냐면은 뭐 이 중에 남녀공학이 있느냐, 뭐 둘 다 남녀공학이 있냐, 뭐 아니면 남자 학교만이냐. 그러니까 남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과생들이 많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하면 뭐 8대2, 뭐 7대3, 그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남녀공학일 경우에는 8대2나 7대3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학생 수가 좀 줄어들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볼 때 또 이 학교들이 어떤 뭐 교과목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학교의 어떤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비교 대상에 넣어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친구가 370명인 학교에 가서 최상위권으로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학교들의 특징은 최상위권 몇 명 되는 학생들한테 올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만 잘 관리해가지고 3년을 보낸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한테 좀 더 좋은 결과를 바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학교인 건지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비교라든지 정보 획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댓글 보면은 네. 이 친구의 진로가 정치 외교학이나 법 쪽이라고 했잖아요. 네. 보통은 이런 진로를 가진 친구들은 국제고를 진학하지. 국제고를 진학하는 학생 중에 혹은 외고를 진학하는 학생 중에 이런 뭐 전공 진로를 가진 학생들이 많기는 하죠. 근데 이제 꼭 이런 진로여서 외고나 국제고를 가야 된다, 그거는 아닌 거고, 정치 외교를 가서 본인이 외교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외고나 국제고를 추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교관 시험을 볼 때는 제2외국어까지 봅니다. 그냥 일반고를 가서 뭐 영어는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울 수 있지만 제2외국어까지 이렇게 실력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국제고나 아니면은 뭐 전공고가 있는 외고가 낫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본인도 뭐 외교관이란 말은 없고 그냥 정치 외교나 그리고 이제 법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로스쿨로 바뀌면서 로스쿨이 있는 대학들에는 법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대가 없기 때문에 보통 뭐 경영학과나 다른 인문사회 계열 학과를 간 다음에 대학원을 내 로스쿨로 가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직업 목표가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외고나 국제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중학교 3년 동안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 중인데 고등학교 선택에 따라 갈릴 듯합니다. 의대 입결이 좋은 사립고를 가면 농어촌은 포기, 입결이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고등학교를 가면 농어촌은 유지. 또 아버지 직장이 부산인데 부울경 지역 인재와 전남 지역 인재 중 어느 곳이 더 나을지도 알려주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뭐 일단은 이 친구가 만약에 의대를 목표로 하지 않는 친구라고 하면은 뭐 저는 농어촌 지역으로 가는 것도 전략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의대를 지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라는 거는 저는 의대 입시 결과를 내어본 그런 학교들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의대 입시 결과를 냈던 학교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학교, 그리고 분위기 좋은 학교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직장이 부산인데 부울경 지역 인재와 전남 지역 인재 중 어디가 더 나을지, 요거는 입시는 확률 게임이라고 그냥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더 좋다라고 단정지어서 찍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확률적으로 숫자를 말씀을 드릴게요. 호남 지역에는 지금 현재 4개의 의대가 있습니다. 전북에 원광대, 전북대, 그 다음에 광주에 조선대, 전남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에는 6개가 있습니다. 고신대, 동아대, 인제대, 부산대, 그 다음에 경상대, 그 다음에 울산대, 요런 학교가 있는데, 그냥 딱 보면은 4개와 6개 있는 학교, 어느 곳이 더 유리할까요? 6개가 더 유리하죠. 제가 찾아보니까 2027학년도 기준이에요. 올해 고3이 되는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는 비율이에요. 요거는 수시뿐만이 아니고 정시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뭐 기회균 등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호남 지역 그 4개 대학에서 뽑는 인원이 515명이에요.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 뽑는 인원은 551명이에요. 그러면은 차이로는 한 4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2025년 기준 중학교 2학년 학생, 이 친구랑 똑같은 학년이죠. 몇 명이냐? 전북, 전남, 그리고 광주를 포함하면은 46,210명. 부산, 울산, 경남 세 곳의 중학생 수는 69,303명. 무려 23,000명이 차이가 나는 거죠. 7만 명 가까운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550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그런 학교가 더 유리할지 아니면 약 한 4만 6천 명 정도 있는 지역에서 515명을 뽑는 지역이 더 유리할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머님이 잘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산, 울산, 경남과 호남 지역을 직접적으로 비교했을 때 어떤 흔히 말하는 교육 특구라든지 어떤 의대 실적을 내는 학교들의 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쪽이 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호남 쪽에는 상산고라는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상산고 같은 경우에는 의대 입시 지역인재 전형이 바뀌면서 수도권 지역에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할 수 없거든요. 부산, 울산, 경남에는 뭐 해운대고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청운고 같은 경우에도 그 지역 학생들이 꽤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비교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그냥 부산 쪽으로 이사를 하시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냥 지역에 남아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리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질문은 여기까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